박용하 매니저는 박용하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안겨주었다. 죽은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이기에 매니저의 행동이 재조명을 받게 된 이유다. 물론 부정적인 재조명이다. 박용하는 2010년 6월 30일 새벽에 새 드라마 촬영을 앞둔 상태에서 자택에서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 당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나 숨겨진 내막이 있었던 게 아닐까? 박용하의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심경적 괴로움에 따른 충동적인 자살로 추정됐다. 당시 박용하는 아버지가 위암 투병 중에 있었고 사업과 연예의 활동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음주 후 충동적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 그런데 박용하의 죽음을 둘러싸고 가장 자주 등장하는 추측은 수년간 동고동락했던 매니저가 금전적인 문제로 인간적 실망을 안겼고 그로 인한 심적인 괴로움이 컸다는 것이다. 사업을 같이 하면서 가장 가까운 매니저가 금전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문의 당사자로 지목된 전 매니저 이 씨는 6월 30일 밤 늦게 카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된 박용하의 빈소를 찾아와 한동안 자리를 지켰으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울며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당시에는 박용하의 죽음이 매니저의 행동으로 일어났다고 보는 건 마녀사냥이라는 반대 여론도 형성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용하가 죽고 나자 매니저는 돌변했다. 박용하가 사망한 직후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박용하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위조해 박용하의 계좌에서 약 2억 4천여만 원을 빼내려고 했지만 박용하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던 은행 직원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 게다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박용하의 소속사 요나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진집, 음반 등을 갖고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유족에게 발각된 것이다. 결국 박용하 매니저 이 씨는 상속 위조와 절도 혐의로 유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런데 박용하 매니저는 1심 재판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 회사 소유 물건이므로 절도가 아니며 매니저로서 예금을 쓸 권한이 있다며 진술 내용을 여러 번 뒤집었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용하의 매니저는 고인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다. 죽은 이를 향해 돌을 던지는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날 재판에서 이 씨는 절도 혐의에 대해 우리 회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절도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용하의 예금을 차지를 한 것에 대해 사기를 치려고 했으면 당시 박용하의 일본 회사에 은행 점포가 들어있는 봉투를 놓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예금을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 소장하고 싶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씨는 고인의 가족들에게 전액 인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나를 믿어주고 있는 현재 회사와 아티스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랫동안 박용하의 매니저로 옆에서 친남매 이상으로 지냈던 이희정.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씨는 고 박용하가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후인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한화 약 2억 4천만 원을 차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씨는 고 박용하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는 은행 직원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돈을 찾지 못했다. 이것뿐이 아니다. 이 씨는 2010년 7월 14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인의 소속사에서 회사 소유의 고 박용하 사진집 40권, 시가 7,200만원 상당 등 모두 2,600여만원 상당의 음반과 사진, 카메라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물론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금은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 소장하고 싶었다고 밝히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류 스타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박용화의 사진집과 앨범은 나중에라도 소장 가치가 있고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챙긴 것으로 생각이 든다. 소장하고 싶었다면 한두 개 정도 소장했어야지 사진집을 무려 40권이나 챙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사진집만 해도 시가 720만원 상당이다. 이런 못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뻔뻔하게 지금까지 젤리피쉬에서 빅스의 매니저, 신일 개발팀 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용화가 자살하기 3, 4개월 전부터 이희정은 갑자기 매니저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130만원 호가하는 구두를 서너 켤레를 사고 주위 사람들에게 집과 차를 사겠다고 허풍을 떨고 다녔다고 한다. 이는 박용화의 일본 팬클럽 회장 및 증인들이 직접 출석해서 한 말이다. 돈 때문에 젊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박용화를 또 한 번 울게 한 파렴치한 인간 이희정. 꼭 벌받길 바랍니다. 별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배우 박용화, 이제는 저 높은 하늘의 별이 돼 늘 우리들 곁에서 반짝거릴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며 멀리 떠나갑니다. 하늘이 울자 사람들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비가 그치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가족, 친지, 친구들이 조용히 그의 마지막 길을 밝혔다. 3일장 내내 눈물 마를 날 없던 소지섭은 손에 꼭 쥐었던 영정사진을 마지막으로 쳐다보며 빗물에 젖은 고인의 얼굴을 닦아내며 흐느꼈다. 언제나 올려다보면 같은 자리에서 반짝이는 별. 낮에도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는 별처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에 언제나 함께 있는 것처럼 배우 박용화, 이제는 저 높은 밤하늘의 별이 돼 늘 우리들 곁에서 반짝거릴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며 멀리 떠나갑니다. 추모객들은 박용화, 이제는 당신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기억하며 오래오래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추도사가 끝을 맺자 나지막히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애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추도사에 이어 함께한 동료들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유골함 앞에 절을 하며 오열했다. 김원주는 지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넋을 놓았고 눈물조차 마른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고인의 사진을 쳐다보기만 했다. 1시 25분께 낙골모에 유골함이 들어가자 이들 모두는 고인과의 영원한 이별을 실감하듯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서글픈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 박용화는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영면했다. 그의 연결식이 끝날 무렵 비는 그쳤고 추모객들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발인식부터 화장장, 추모공원까지 따라온 100여 명의 일본 팬들은 입구에서 차단돼 그의 연결식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와 사진을 들고 자신들이 사랑했던 스타의 애도의 뜻을 표했다.